너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애가 손맛 하나 제대로 못 익히니? 투명 인간의 식탁, 12첩 반상의 굴레. 재벌가 부럽지 않은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제가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주방의 노예이자 시어머니의 독서를 양념 삼아 눈물 젖은 밥을 먹는 투명 인간이었죠. 7년 동안 저는 제 이름 이서윤을 버리고 새아기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매의 제사 음식까지 모욕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주방에서 익힌 제 칼날이 이제는 음식이 아닌 당신들의 오만을 베어낼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걸요. 새벽 4시 경기도 양평의 유서 깊은 한옥 청운제의 주방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 서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당뇨 식단,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채식 위주 반찬, 그리고 남편 진우의 해장국까지. 각각의 입맛에 맞춘 12첩 반상을 차려내는 것이 서윤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원래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진우와 결혼하며 전통을 잇는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달라는 시댁의 가머니설에 속아 앞치마를 고첨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새아기, 생선전 간이 왜 이리 짜냐? 너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애가 속맛 하나 제대로 못 익히니? 시어머니 명자 씨는 젓가락으로 생선전을 헤집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곁에 앉은 시누이 수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더니 그 실력 다 어디 갔어? 차라리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주는 파스타가 더 맛있겠다. 오빠, 언니 요리학원이라도 다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 진우는 그저 밥 먹는 데만 열중하며 서윤의 눈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서서 그들의 비아냥을 받아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서윤의 자존감을 마모시켜 이제는 반박할 힘조차 남지 않은 무색취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에게는 1년 중 가장 가슴 아픈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유로 친정 제사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했던 서윤은 주방 구석에서 몰래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과 약과를 준비했습니다. 소박하게 남아 상을 차려 절을 올리려던 순간 명자 씨가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집 주방에서 감히 격떨어지게 이런 조잡한 음식을 차려.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오기로 한 거 잊었어? 당장 치우지 못해. 명자 씨는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을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약과와 나물이 흙먼지 섞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7년간의 온갖 구박도 참아왔지만 엄마를 향한 마지막 예우까지 짓밟힌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를 한 움큼 쥐어 올리며 차가운 눈으로 명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짓은 음식을 버린 게 아니라 제 마지막 인내심을 버리신 거예요. 명자 씨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서윤은 대답 대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7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전용 칼가방을 꺼냈습니다. 지옥의 불꽃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서윤은 7년 동안 죽어있던 자신의 재능을 깨우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준 칼은 이제 재료를 써는 도구가 아니라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을 자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무지한 며느리로만 알았지만 그녀는 세계가 주목했던 천재 셰프였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는 청운제의 명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서윤의 치밀한 복수 레시피와
그녀가 몰래 참가 신청을 한 글로벌 요리 경연 대회 더 마스터의 충격적인 예선 결과가 공개됩니다. 서유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남편 진우가 들어와 엄마가 좀 과하셨네.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라며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지만 서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지. 이제 당신들 식탁은 당신들이 직접 차려 먹어. 나는 내 식탁을 차리러 갈 거니까. 서유는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의 작은 원룸이 아니라 후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주방이었습니다. 7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서윤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칸을 갈고 소스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 거는 종갓집 명가의 자존심을 짓밟아줄 요리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마스터의 예선 현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수많은 셰프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청운재의 비법을 도용해 유명세를 떨치던 명자 씨의 수제자 박 셰프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앉아 있었죠. 서유는 수수한 조리복 차림으로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박 셰프는 서윤을 알아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라, 청운재 며느님 아니세요?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이런 데는 왜 나오셨나? 여기는 아마추어가 노는 데가 아닌데. 서윤은 대답 대신 칼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박 셰프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예선 과제는 전통의 재해석이었습니다. 박 셰프는 청운재의 상징인 십전 대보탕을 베이스로 한 거창한 갈비찜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서윤은 가장 흔한 재료인 무와 간장만을 선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요리를 시작하자 주방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제사상에 올리려던 그 소박한 나물의 향을 분자요리 기법과 접목해 마치 숲속의 아침 안개를 막는 듯한 경이로운 전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사평의 시간.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권은 서윤의 요리를 한 입 먹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되었어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서윤은 담담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투명인간으로 살았던 요리사 이서윤입니다. 이 장면은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명자 씨와 진우는 경악했습니다. 명자 씨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 옆에 내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 망신을 전 국민 앞에서 시키다니.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종갓집에 구박받는 며느리가 천재 셰프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서사에 온 국민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녀를 신데렐라 셰프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복수는 상대방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윤은 이제 청운재의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셰프 이서윤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승승장구는 곧 시댁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자 씨가 공들여 쌓아온 청운재의 명성이 사실은 서윤의 노동을 착취해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진정한 반격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서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릎 꿇고 비는 남편 진우의 추악한 모습과 명자 씨의 뒤통수를 치는 서윤의 파격적인 미슐랭 프로젝트가 담긴 2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선을 가뿐히 통과한 서윤에게는 이제 본선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방해는 예상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명자 씨는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서윤을 중도 하차시키라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남편 진우는 서윤의 원룸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서윤아, 제발 정신 차려. 엄마가 화나셔서 너 이혼 소송 걸겠대. 그러면 너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빌면 내가 잘 말해줄게. 진우의 말에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자료? 걱정 마.
내가 청운제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금 미지급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청구할 금액이 너희 집 기둥뿌리를 뽑을 정도일 테니까. 서유는 진우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증명할 요리와 자신을 믿어주는 독자들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다음 미션을 위해 고대의 조리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가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청운제의 비급이 사실은 서윤의 외가댁에서 전해 내려온 서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서유는 요리 경연대회에서 그 비급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공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서윤의 요리는 날로 진화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를 먹은 심사위원들은 영혼을 치유하는 맛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매회 탈락 위기를 넘기며 최종 결승 후보 3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를 만든 최고의 한 끼.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명자 씨가 바닥에 내팽개쳤던 바로 그 엄마의 나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요리가 가장 높은 곳의 명예를 얻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결승 전날 엄마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보여줄게. 엄마의 딸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이 짓밟았던 우리 엄마의 맛이 얼마나 위대한지.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격의 레시피를 완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급의 주인, 가짜 명가를 무너뜨리다. 가문의 전통이라 부르짖던 그 오만한 자부심이 사실은 남의 것을 훔쳐온 도둑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 씨가 금지옥여 맡기던 가문의 요리 비급 청운실록. 그 낡은 서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진짜 저자의 이름이 제 외증조 할머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순간 7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한옥 청운제는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닌 빼앗긴 유산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당신들의 가짜 왕국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요리 서바이벌 더 마스터의 본선이 진행될수록 서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반란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가 선보이는 요리마다 레시피를 묻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직 하나, 결승전에서 보여줄 진실의 맛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배의 레스토랑 창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외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엄마가 이건 우리 집안의 뼈대다 라며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조리서 한 권이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가진 청운실록의 원형이자 더 깊은 비법이 담긴 수은 유록이었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서윤의 외가는 청운저 가문과 인연이다 비법의 일부를 공유했으나 권력을 가진 청운제 측에서 이를 가문의 독점비기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서윤이 그 집안의 후손인 줄도 모르고 단지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녀를 며느리로 들여 공짜 기술자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수은 유록을 손에 쥐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맛의 뿌리가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집안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한편 청운제의 분위기는 흉흉했습니다. 서윤의 방송 출연 이후 예약 문의는커녕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린 집이라는 비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수제자 박 셰프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박 셰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본선에서 저 여편네를 떨어뜨려. 우리 집 비법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그 즉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테니까 방송국에 엄포를 놓으라고. 명자 씨는 서윤의 실력이 사실은 자신의 가문 비법을 훔쳐 배운 것이라며 역공을 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선 2라운드의 주제는 장의 마법이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근간인 간장과 된장을 활용해 현대적인 메인 요리를 만드는 과제였죠. 박 셰프는 청운제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100년 된 시간장을 당당히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간장은 오직 청운제만이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입니다. 가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죠. 박 셰프는 대놓고 서윤을 저격하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윤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메주와 소금을 꺼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서윤 셰프, 상대는 100년 된 간장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즉석에서 장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정성은 결코 훔칠 수 없습니다. 명자 씨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권력으로 휘둘렀지만 서윤은 그 세월을 단 몇 시간의 과학적 공법과 외가 대대로 전해진 속성 발효 비법으로 압도하려 합니다. 서윤이 메주를 으깨어 특수 배양한 균주를 투입하는 순간 주방에는 100년 된 시간장보다 더 진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짜 전통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서윤의 선전포고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서윤의 간장을 맛본 심사위원들이 충격에 빠져 박 셰프의 100년 간장을 부패한 맛이라 혹평하는 반전의 순간이 공개됩니다. 서윤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간장에 절인 수비드 한우 채끝과 메주 크럼블. 한 입 베어문 심사위원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만든 간장의 맛입니까? 100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깊이가 있으면서도 끝맛은 놀라울 정도로 산뜻합니다. 반면 박 셰프의 요리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전통에만 매몰되어 간장의 쩐내가 고기의 풍미를 다 죽여버렸군요. 이건 보물이 아니라 유물일 뿐입니다. 결국 서윤은 압도적인 점수차로 본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 직후 서윤은 인터뷰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비법은 제 외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은 유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와 유사한 비법이 특정 가문의 독점 비기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곧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발언은 청운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TV를 보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남편 진우는 허겁지겁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미쳤어? 우리 집안을 아예 망하게 작전했구나. 아빠가 이 소식 들으시면 너 가만 안 두실 거야.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아버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실이 무서운 거겠지. 청운제가 그동안 우리 외가문중을 어떻게 압박해서 그 책을 가져갔는지, 우리 엄마가 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는지 이제 다 밝힐 거야. 당신들은 그저 도둑놈들이었을 뿐이야. 서윤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변호사를 대동해 가문 비법 도용 및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년 전 며느리로 들어갈 때 서윤의 손에 들려있던 혼수 품목 중에 은밀히 끼워 넣었던 외가 조리서의 존재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윤의 원룸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는 신용을 했습니다. 새아기,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다. 네가 우리 집 보물인 줄 모르고. 그 책 말이다. 사실은 우리가 보관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제 네 이름으로 돌려줄 테니 채갈 소송만은 취하해다오. 청운제 그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너한테도 손해 아니니? 명자 씨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서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연기는 그만두세요. 제가 원하는 건 책 한 권이 아니라 당신들이 누려온 가짜 명예의 완전한 박탈입니다. 악인의 눈물은 독보다 해롭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거짓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명자 씨가 그동안 청운제의 이름을 걸고 판매해온 프리미엄 밀키트와 양념류들이 사실은 대기업의 저가 OEM 제품이었다는 내부 고발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주방에 가두어둔 사이 서윤은 주방의 모든 유통구조와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명자 씨의 탈세와 원산지 허위 표시가 세상에 드러나며 청운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통쾌한 장면과 서윤이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는 3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윤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수은 유록과 청운실록을 대조한 사진을 올리며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표절되었는지 분석해 올렸습니다. 학계와 요리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의 자존심이라던 청운제가 표절 가문이었다니 시민들은 청운제 불매운동을 벌였고
명자 씨가 출연하던 요리 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요리 명장에서 사기꾼으로 추락한 명자 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진우는 자신의 회사에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우 씨, 아내 하나 간수 못해서 회사 이미지 실추시킨 사람을 어떻게 요직에 앉히겠습니까? 진우는 술에 취해 서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다 망쳤어. 우리 집, 내 직장, 내 인생까지. 네가 요리 좀 한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다 죽이려는 거지? 서윤은 냉정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진우 씨,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방광과 당신 어머니의 탐욕이야.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퇴장해. 서윤에게는 이제 더 마스터 최종 결승선만이 남았습니다. 주제는 나를 만든 최고의 한 끼. 서윤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청혼제와의 악연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이자 심사위원인 피에르 가니에르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윤 셰프, 당신의 감각은 한국에만 머물기 아깝습니다.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파리 레스토랑에서 협업하고 싶습니다. 서윤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승전 당일, 서윤은 조리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칼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요리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던졌던 그 엄마의 나무를 재해석한 부활의 정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혔던 재료들이 가장 화려한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마치 서윤의 지난 7년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전통은 박죄된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차리는 진심 어린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짜 전통을 버리고 진짜 저의 맛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미슐랭의 별, 서윤의 식탁이 열리다. 시어머니가 제 인생을 가두었던 낡은 솥뚜껑을 내던지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별을 따러 나섰습니다. 7년 전 제가 청운제에 들어갈 때 챙겨갔던 유일한 훈수품인 무명의 칼이 이제는 전 세계 미식가들을 열광시키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제 요리를 맛본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순간 텔레비전 너머로 저를 저주하던 시댁 식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빛나는 스타 셰프 이서윤입니다. 요리 서바이벌 더 마스터의 최종 결승전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의 맞대결 상대는 시어머니 명자 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온갖 편법으로 올라온 박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박 셰프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청운제의 비극 표절 논란과 밀키트 비리가 타지면서 후원자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윤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바로 그 말린 나물과 투박한 온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승전 과제는 자신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요리. 박 셰프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값비싼 트러플과 금박을 입힌 화려한 궁중신설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조용히 온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요리는 외할머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서리태 콩죽과 봄나물 페스토였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서로를 보듬어주던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서윤이 콩을 갈고 나물을 다지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7년의 억울함이 씻겨내려가는 듯한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칼칠 소리에 매료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심사 시간. 피에르 가니에르 셰프는 서윤의 요리를 한 입 먹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자 꺾이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군요. 소박한 재료로 이토록 깊고 우아한 풍미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결과는 서윤의 압도적인 우승이었습니다. 트로피를 거머쥔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 요리를 쓰레기라 불렀던 분들께 바칩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귀한 맛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서윤의 우승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더 마스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5억 원의 상금과 서울 중심가의 레스토랑 운영권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 서윤의 식탁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예약은 1년치나 밀려들었고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해외 미식가들까지 그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서윤은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은 아래를 보며 비웃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뿐이죠. 하지만 바닥으로 추락한 이들은 여전히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 안달이나 했습니다. 명자 씨와 진우는 청운제의 모든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서윤의 레스토랑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조강지처가 성공하더니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는다는 가짜 피켓을 들고 말이죠. 화면을 2번 타치하시면 이들의 추악한 시위를 단 한 방에 잠재운 서윤의 법정 내용 증명과 그녀의 식탁에 등장한 예상치 못한 VVIP 손님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서윤의 레스토랑 입구에서 명야 씨는 악을 썼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모른 척해? 네가 가진 그 기술 다 우리 청운제에서 배운 거잖아. 당장 돈 내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사진을 찍어댔지만 명자 씨는 이미 체면 따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당장 갚아야 할 수십억의 손해배상금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와 명자 씨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 7년간 청운제에서 했던 가사노동과 요리 개발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판결문이에요. 법원에서도 제가 받을 돈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양비보다 훨씬 많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내 제사상을 엎으며 했던 포관들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있어요. 계속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명예훼손으로 바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가세요. 서윤의 서늘한 경고에 명자 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과거에 순종적이던 며느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미슐랭 가이드의 아시아 총괄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명자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윤 셰프, 당신의 식탁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한 명의 팬으로서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 씨는 미슐랭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해도 얻지 못했던 권위가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총괄 감독을 안으로 안내하며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당신을 지웠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구걸하지 마. 당신들에게 줄 자리는 내 식탁에도 내 인생에도 없어. 서윤은 레스토랑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명자 씨의 통곡 소리는 서윤의 주방에서 들리는 경쾌한 칼질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날 총괄 감독에게 오직 진실의 맛만을 선보였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법입니다. 서윤은 시댁이라는 거대한 어둠을 뚫고 미슐랭의 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선사하는 해방의 찬가였습니다. 3개월 후 서윤의 식탁은 대한민국 최연소이자 전업주부 출신 최초로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전 재산을 잃고 시골 단칸방으로 쫓겨난 명자 씨가 서윤의 성공을 TV로 보며 오열하는 장면과 서윤이 파리로 떠나 세계적인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망의 4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슐랭 2스타 획득 소식은 서윤을 요리계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운영하던 청운제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낙찰자는 서윤의 재단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곳을 전통요리 연구소로 개조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전문 셰프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자신이 고통받았던 공간을 타인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서윤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피에르 가니에르의 초청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맛을 알리는 팝업 레스토랑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서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엄마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게. 서윤은 엄마가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년의 눈물이 닦이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찬란한 태양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보석을 잃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치매 기운까지 겹쳐 시골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새아기 밥 가져와라 라며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가문의 명성은 이제 한 조각의 연기처럼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파리의 별, 세계를 홀린 며느리의 레시피. 한국에서 저를 종갓집 노예로 불렀던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솥뚜껑을 열며 연구했던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계가 감탄할 예술이었다는 것을요. 미식의 심장 파리에서 제 요리가 서빙될 때 까다로운 프랑스 비평가들이 동양에서 온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기 위해 보낸 비열한 투서조차 제 요리의 진실함 앞에서는 한 조각의 재처럼 흩어질 뿐이었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이름 셰프 이서윤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국 전통의 발효미학과 프랑스의 섬세한 플레이팅이 결합된 이 요리는 서빙되자마자 파리 미식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에르 가니에르는 그녀의 주방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윤, 당신의 손놀림에는 억눌렸던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군요. 7년의 공백이 아니라 7년의 숙성이 당신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 씨가 천한 요리질이라며 비하했던 자신의 행위가 이곳에서는 가장 고귀한 예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성공을 시기하는 그림자는 파리까지 쫓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파산 직전에 몰린 명자 씨가 마지막 발악으로 파리의 요리 비평가들과 미슐랭 가이드 측에 비열한 투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서윤은 한국의 정통 가문 비법을 도용한 도둑 요리사이며 사생활이 문란의 소송주민 인물이다 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 소문은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 은밀히 퍼졌고 서윤의 레스토랑 이야기 갑자기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비평가들을 모두 초청해 진실의 오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윤은 투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수은 유록의 진본과 자신이 청운제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 그리고 명자 씨의 비리가 담긴 기사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배포했습니다. 제 요리는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억압받던 시간 속에서 제 영혼이 빚어낸 유일한 언어입니다. 맛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진실은 소문보다 힘이 세고 실력은 음모보다 날카롭습니다. 서윤의 정면 돌파에 파리 비평가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그날 서윤이 내놓은 된장 소스를 곁들인 포아그라는 서양 요리의 느끼함을 한국의 발효미로 완벽하게 잡아내며 미식의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투서는 오히려 서윤의 극적인 서사를 완성해주는 홍보수단이 되어버렸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투서가 조작되었음을 밝혀낸 프랑스 수사당국의 발표와 실성한 채 파리까지 쫓아온 남편 진우의 비참한 최후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세계의 정점에 선 서윤의 화려한 피날레와 시댁의 마지막 파멸이 담긴 최종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 오찬 이후 서유는 프랑스 국영방송에 출연하며 유럽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레스토랑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 입구에서 남루한 차림의 동양인 남자가 소동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나가보니 그곳에는 몰골이 말이 아닌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표값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마지막 남은 폐물까지 팔아 파리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나 좀 살려줘. 엄마는 미쳐버렸고 집은 압류당했어. 너 여기서 돈 많이 번다며?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파리에서 내 보조라도 할게. 진우는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파리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를 사랑으로 대했다면 지금 내 옆자리는 당신 것이었겠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렸고 이제 나는 당신을 모른다. 서윤은 경비원에게 지시해 진우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진우는 파리 경찰에 의해 국외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방관이 부른 비극에 절규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남은 명자 씨는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주방세제로 요리를 하는 신용을 하며 내가 명장이다. 내가 청운제 주인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짓밟았던 며느리의 요리가 세계의 별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일정을 마치고 미슐랭 3스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인 셰프로서는 물론 여성 셰프로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서윤은 주방을 정리하며 창밖의 파리 야경을 보았습니다. 7년 전 시어머니의 독서를 들으며 주방 바닥을 닦던 그 외롭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반격의 레시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공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시작됩니다. 서윤은 자신을 죽이려던 시댁의 칼날을 받아내어 그것으로 자신만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꿈꾸는 모든 여성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3스타 발표를 앞둔 운명의 밤, 서윤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장소에서 마지막 메뉴를 준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서윤이 미슐랭 3스타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고 완전히 몰락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사이다 일침이 담긴 최종회 5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윤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재단이 인수한 옛 청운제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인 종갓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윤 요리 아카데미라는 간판 아래 수많은 청년 셰프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곳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때 미슐랭 가이드 본사로부터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서윤의 레스토랑 서윤의 식탁이 한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함과 동시에 전 세계 미식가들이 뽑은 올해의 레스토랑 1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했고 서윤은 명실상부한 요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축하 파티 대신 시골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명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휘젓는 명자 씨 앞에 서윤은 자신이 만든 소박한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당신이 그토록 비하했던 제 요리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비법도 아닌 오직 저만의 맛이죠. 평생 가짜를 쫓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서윤의 마지막 말에 명자 씨는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 눈물을 흘렸지만 서윤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나의 식탁에는 별이 내린다.
위대한 피날레. 7년 전 시어머니 명자 씨가 제 친정엄마의 제사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부서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나물 조각들은 제 복수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 전 세계 미식가들이 우러러보는 미슐랭 3스타라는 찬란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기다리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오만과 편견을 요리하여 세상에 내놓는 이 식탁의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만찬, 지금 시작합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언어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언어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예술로 대답해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청운제의 낡은 대들보를 울리며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7년 전 이곳에서 눈물로 쌀을 씻던 서윤은 이제 그곳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완전히 몰락한 전남편 진우는 지방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서윤의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파리 미슐랭 시상식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전 세계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였는데 내가 저 여자가 차려준 밥을 매일 먹었었는데. 진우는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방관이 7년간 발치에 있었던 다이아몬드를 진흙 속에 처박아 두었음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슐랭 3스타 공식 시상식을 위해 다시 파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미식의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으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기적, 이서윤 셰프. 서윤은 천천히 무대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외가에서 물려받은 낡은 조리용 젓가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객석에는 피에르 가니에르를 비롯한 세계적인 거장들이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오르는 것입니다. 서윤은 시어머니 명자 씨가 그토록 탐냈던 가문의 명성을 자신의 실력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청운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서윤이라는 이름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서윤은 수상소감에서 자신을 멸시했던 시댁 식구들을 언급하는 대신 주방에서 홀로 싸우는 세상의 모든 투명 인간들을 응원했습니다. 화면을 2번 타치하시면 시상식장에 난입하려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명자 씨의 추악한 마지막 발악과 서윤이 발표한 충격적인 청운제 브랜드 영구 폐기 선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며느리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여왕으로 등극한 이서윤의 화려한 결말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상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윤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운제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제가 인수한 청운제의 모든 상표권과 비법은 이제 대한민국 요리 역사 박물관에 기증될 것이며 상업적 이용은 영구히 중단될 것입니다. 전통은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이 선언은 명자 씨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정신병동에서 이 뉴스를 접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전통은 이제 박물관에 박제된 기록으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서윤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자신처럼 시댁의 구박과 경력 단절로 꿈을 잃어버렸던 평범한 주부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미슐랭 3스타의 요리를 무료로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가족의 뒤처리를 하는 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요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손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6개월 전만 해도 당신들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주부들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이제 사회를 치유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서윤의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문 앞에서 서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일과를 마친 서윤이 나오자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수진이도 파산하고 남의 집 파출부로 들어갔대.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라도 할게. 네 곁에만 있게 해줘. 진우의 애원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설거지를 하기엔 내 주방의 그릇들이 너무 귀해졌어. 당신이 내 인생의 일부였던 시간조차 나에게는 이제 부끄러운 얼룩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윤은 경호원을 불러 진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이기심이 얼마나 위대한 여성을 잃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조명을 껐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주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칼에 베인 흉터들. 그것들은 그녀가 승리했다는 훈장이었습니다. 진정한 피날레는 적들이 사라진 뒤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는 순간입니다. 서윤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요리계의 자존심이자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7년의 지옥을 견뎌낸 그녀에게 세상은 미슐랭 3스타라는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요리학교 서윤의 숲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며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억울하게 희생당하던 삶을 사이다 복수로 되돌려준 이서윤의 장쾌한 엔딩을 끝까지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매년 친정엄마의 제삿날이 되면 자신이 만든 최고의 요리들을 들고 조용히 산소를 찼습니다. 이제 그 요리들은 누구에 의해 바닥에 던져지지도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산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내가 약속했지? 엄마의 맛이 세계 제일이 될 거라고. 이제 나 정말 행복해. 서윤의 레스토랑 서윤의 식탁 창가에는 오늘도 미슐랭 3스타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윤은 여전히 최고의 정성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이제 복수가 아닌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우주를 개척한 이서윤의 반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레시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격의 레시피 미슐랭 며느리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서윤의 날카로운 칼날이 선사한 통쾌한 사이다와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감동이 독자님께 깊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이다 시리즈 30년 동안 무시당하던 종갓집 맏며느리가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숨기고 벌이는 은밀한 복수극 황금빛 탈출 시댁 단죄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